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 알베르 카미는 삶을 건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연소시켜야 할 대상으로 봤다. 인생이란 탑을 건축하듯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잠시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활활 태워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에 이르니 더 미뤄도 좋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카미의 말이 옳다는 생각을 해본다. 뭔가를 시작했다 금세 그만둬도 괜찮다.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꾸준히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는 말 것.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친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내 경우엔 부질없는 일이었다. 딱 한 번 해본 다음 배우고 싶은 마음을 살포시 접었던 경우가 있는 반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꾸준히 즐기는 공부도 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둔 느리게 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중도에 멈추게 될까 그것이 두렵다 라는 중국 속담을 되새기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좋아하는 친구가 하는 일이면 왠지 다 멋져 보이는 법. 권하지 않아도 알아서 미리 나선다. 함께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친구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손 붙잡고 따라간다.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 건 참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가기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 번역가 비를 따라 클래식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로 구민회관 수업이 중단돼 손가락이 기타의 현을 몹시 그리워하던 참이었다. 때마침 매주 만나서 중국어 원서 강독을 하던 중국어 번역가 S가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을 한다고 했다. 백화점에서는 방역 시스템을 잘 갖추고 규정을 지켜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믿고 배우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덜컥 등록부터 했다. 6줄짜리 기타랑 4줄짜리 바이올린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는 탐구심이 맹렬하게 솟구쳤던 것이다. 사실 클래식 기타 수업을 듣기 아주 오래전부터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무조건 들고 다닐 수 있는 악기로 배우겠다는 원칙을 세운 다음 처음 떠올린 것은 바이올린이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바이올린 현에서 소리를 내는 데만 최소 반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성미 급한 내가 바이올린에 대한 마음을 접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렸다. 그런데 클래식 기타 수업을 시작해 로망스의 첫 번째 테마를 연주할 수 있게 되기까지 반년쯤 걸리고 보니 바이올린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이올린을 배우러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시간도 1초밖에 안 걸렸다. 당근마켓 앱이 없는 나를 위해 S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연습용 바이올린을 단돈 3만원에 구입해 주었다. 그렇게 시작한 바이올린 수업은 예상대로 기기묘묘한 소리를 내면서도 매회 빠지지 않았다. 한 줄의 현에서 소리가 제대로 날 때까지 연습하는 게 지루하거나 실증이 나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서 악기를 케이스에 꺼내어 복습을 했다면 좀 더 빨리 실력이 늘었겠지만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 나는 학교에 다녀오면 책가방을 팽개쳤다가 다음날 학교 갈 때에나 다시 집어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이때 다시 한번 깨달은 사실은 내 비록 성미가 급해서 성과를 빨리 얻고 싶어하는 건 여전하지만 매주 친구를 만나 겸 해서 놀러 나가는 일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더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수업 넉 달째에는 바이올린 현 4줄 중에서 3줄을 정복했다. 그런데 내가 짝사랑하던 태극권은 시작과 동시에 비극으로 치달았다.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주한 중국문화원의 강연이나 행사, 전시회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즉 태극권은 국민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물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릿느릿한 봄새라니.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내가 당연히 태극권 공부를 좋아할 것이라고.
한달음에 달려가 3개월짜리 태극권 과정을 등록했다. 하지만 유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뻣뻣하게 굳어버린 몸에 태극권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첫날부터 몸과 마음이 심하게 따로 놀았다. 쉬우면 운동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태극권은 나무토막 같은 나의 몸이 해내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운동이었다. 게다가 수업 시간이 매주 토요일 아침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이 있던 토요일 점심 무렵에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 연이어 결석했다. 네 번째 수업에는 겨우겨우 참여했으나 그때부터 수업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결국 중도하차를 결정했다. 강사도 훌륭하고 수업료도 저렴하고 심지어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그만둔 것이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는 법. 태극권에 관한 나의 관심과 애정은 여전하지만 무술까지 연마해서 문무를 겸비한 인재가 되겠다는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공부는 수업 유예가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여도 갈등이 생긴다. 뭔가를 처음 배우려고 할 때 수강 기간이 길거나 수업 횟수가 많으면 선뜻 발걸음을 떼기가 어렵다. 나 역시 무엇을 배우든 초반부터 기나긴 시간을 견뎌내고 열정을 투입해야 하는 수업은 가급적 피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부담 없는 원데이 클래스나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하나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수업을 선호한다. 새로 시작한 배움의 길이 나와 잘 맞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낯가림을 떨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셈이다. 예를 들어 옷 만들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내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바느질 공방을 찾는다. 나는 바느질 사계와 혼장미의 스토리백을 읽고 그 저자가 운영하는 공방의 초급반에서 6주 동안 옷을 만들었다. 6회 수업 부산물로 소품 1개와 옷 5벌, 스커트, 큐룻, 반바지, 긴 바지, 소매 없는 원피스, 긴 소매 원피스가 생겼다. 그리고 섬치감을 맛보는 선에서 옷 만들기 수업을 끝냈다. 초급반을 무사히 마쳤는데도 다음 단계인 중급반 수업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만든 옷은 하나씩 늘어갔지만 더는 배우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옷가지 수에 비례해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바느질은 내가 갈 길이 아니었던 것이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옳은 길을 되찾아 나오면 된다.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멀리, 아무리 많이 걸어갔다 해도 밀어두지 말고 냅다 돌아 나오는 게 좋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많이 걸어간 것이 아까워서 계속 가는 것이야말로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길을 너무 멀리 떠나와서 어디로 돌아갈지 알 수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다. 내가 하고 싶어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는 건데 나 아닌 그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옷 만들기를 배우려고 했던 건 사실 옷가미로 재봉틀을 돌려보고 싶어서였다. 재봉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했고 헝겊에 실을 드르륵 척척 박아서 소품이나 옷을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면 유명 패션 디자이너 못지않게 멋져 보였다. 그런데 재봉틀에 동력을 연결하고 바늘 아래 천을 대고 박음질만 하면 옷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패턴을 만들고 옷감을 재단하는 일은 정확하고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며 수치 계산도 잘해야 했다. 여기에 안감이 있는 옷을 만들라 치면 그 어려움은 2배가 됐다. 안감을 적절한 사이즈로 재단해서 함께 박는 게 어찌나 어려웠던지 나는 재봉틀 바늘에 실을 깨는 요령조차 쉽게 터득하지 못했다. 다른 수강생들은 힘들이지 않고 잘만 하는 일이었는데도 말이다. 재봉틀 돌리는 법을 배워서 심플한 라인에 원피스를 만들고 지퍼를 다는 것까지가 나의 한계였다. 재킷이나 블라우스는 그냥 사서 입는 걸로. 재봉틀 만지는 일이 손에 착착 붙고 계속해서 바느질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중급 및 고급 과정을 수강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코트도 만들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재봉틀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보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래도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기에 지인들에게 그 공방에 가서 옷 만들기를 배우라고 최근에서 다음 수업에 등록한 친구도 있다. 옷 만들기 수업을 갈 때도 나 혼자 가지 않았으면 물론이다. 오랫동안 함께 요리를 배우고 있는 지인들 중 바느질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친구를 간택해서 바느질계에 입문시켰다. 그 친구는 중급 단계의 수업도 수강했다. 아무래도 나는 손 많이 가는 옷 만들기보다는 또 무얼 배울까 두리번거리며 찾고 기다리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나의 끝은 나의 시작이다. 마무리 짓는 기술은 중요하다. 뭔가를 시도했다가 중도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뭐라도 하나 건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야무지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는지 앙탈을 부리고 싶거나 하기 싫어지면 나는 잠시 손을 놓거나 적당히 밀어둔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나란 사람에게는 삽시간에 집중을 해제하는 법도 필요하다. 몇 년 전에는 수채화를 배우러 갔다가 스케치북 몇 장만 채우고 끝낸 적이 있다. 수채화의 색감을 제대로 내려면 물감이 마르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늘 마음보다 손이 먼저 나가 붓질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그림을 망치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다 잘 빠진 그림 하나를 건지자마자 그림 공부는 일단 끝내고 수료증 삼아 그 그림을 침실 벽면에 마련한 명예의 정단을 소중하게 걸어두었다. 그러고도 미련이 남아두어 해 뒤에는 대생의 기초를 배우러 갔다가 2달 만에 그만뒀고 다음에는 페나 드로잉 수업을 시작해서 한 달 채우고는 또다시 중도하차했다. 이렇게 여러 번 다시 시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마무리를 잘 지었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도하차하는 순간에도 내가 그려낸 결과물들을 보면 후회가 들지 않았다. 그림 하나 건진 게 어디야? 라며 오히려 자아자찬하기 바빴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 3단 콤보를 시식하는 것으로 허기를 달랬지만 다른 장르의 그림을 배우러 가겠다고 또 언제 나설지도 모르기에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장담은 할 수 없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일본 드라마 제목. 자기 검열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는 판단력이 흐려진다. 자기 회의도 가끔만 해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질 때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별로 기대하지 않아야 부담이 없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대충 시작했다가 마음에 들면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선택과 집중의 시기를 지나 균형을 잡게 되면 무엇을 배웠건 그 분야에 관해서는 한결 깊어진 눈빛을 지니게 될 거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면 직업은 사서이며 번역가이며 책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책과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국어 국문학을 공부한 계기로 교원 자격증을 따게 되고 다른 선생님이 교무실로 출근하는데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사서가 멋있어 보여서 사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땐가 도서관 있잖아요, 학교에. 그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사서라고 하나 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도서관,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학교 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 사서가 꿈이었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사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것도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건 오늘 처음 옛날에도 알았었나? 근데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취미가 공부라고 하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한문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어려서부터 그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공부도 엄청 잘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건지 잘 알고 그래서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내가 꿈꾸던 모든 삶을 살고 있으며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네요. 나이를 먹으면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친구도 엄청 많고 작가다 보니까 작가 친구도 있고 뭐 그 외에도 교수도 있고 뭐 기자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랑 모여서 공부도 하고 되게 틈만 나면 이거저거 배우고 아까 본문에서도 봤듯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도 그런 삶을 되게 살고 싶었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시네요. 보통 나이가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살잖아요. 근데 굉장히 젊게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고 실행력도 좋은 사람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검색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당장 기타를 사서 레슨에 등록한다든지 그런 분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디자인, 그림 그리기. 뭐 포토샵은 요즘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포토샵이라고 하긴 하지만 포토샵이라든지 디자인 관련 공부들. 근데 지금 막 생각해보면은 굳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나의 브랜드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디자인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주 부럽습니다. 특히 되게 제가 이 글귀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 그 처음부터 도전할 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시작하기 전에 지치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잠시 미뤄뒀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게 해도 된다. 다만 매듭을 잘 마무리하면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나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에 하나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걸 선호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수강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태극권을 하다가 안 맞아서 그만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중에서 이 글귀에는 없지만 저자는 특히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거는 조금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험 공부라든지 공무원 공부라든지 그런 거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다른 사람한테 보여졌을 때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외국어 공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럴듯한 목표가 없어도 수험생이나 자격증 공부처럼 눈에 보이는 목표치가 없어도 항상 공부하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기 굉장히 좋은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저자는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 모여가지고 원어민 아는 유학생 소개해서 일본어를 배운다든지 그래서 원서도 2권이나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대학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교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네, 방송통신대 편입을 해서 그 일본어 학과도 공부하고 졸업하고 그걸 다시 자신이 배운 걸 지인들한테 가르치기까지 했대요. 그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지인의 소개로 중국인 유학생
소개를 받아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방송통신대 중문학과에 편입하고 공부해서 그 여태까지 배운 일본어, 중국어도 일본어, 중국어로 여행을 가서 여행도 가고 책도 냈다고 하네요. 언니들의 여행법이라는 책이었나? 진짜 다재다능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카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즐겼다고 해요. 그 카페에서 공부한 게 옛날에는 다방? 그게 무려 40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진짜 거의 할머니 세대가 아닐까 싶네요. 진짜 멋있는 할머니. 이 정도면 진짜 멋있는 할머니 아닐까요? 인생을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건 내가 할머니가 아닐까. 되게 무기력하게 혼자서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고 있는데 사람이 세상의 인생을 이렇게 재미있게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라니. 그래서 지금이라도 굉장히 워너비로 삼아서 항상 재미있게 흥미롭게 그리고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할머니가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독서 얘기 끝. 안녕.